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늘고 있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기대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결국은 가족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사랑의 크기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아주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말도 아니고 외롭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지지 않기 위해 내 하루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요즘 많은 부모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삶의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부터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먼저 흔들리는 건 마음입니다. 아직은 혼자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큰 병원에 갈 일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불쑥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쓰러진다면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유난히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들이 조용히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애써 밀어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 없이 버티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거요. 노후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때가 아닙니다.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두 번 아픕니다. 한 번은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은 내가 이제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입니다. 그 앞에서 부모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자식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마음이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이미 벼랑 끝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내밀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대출, 아이들 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비 부담까지 부모 세대가 젊을 때 겪지 않았던 무게를 한꺼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대를 할수록 자식은 더 미안해지고, 자식이 미안해질수록 부모는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다친다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게 되고 힘들다는
표현을 줄이게 되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일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차피 도움받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쪽이 마음이 덜 아프다는 걸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건 마음을 닫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생각은 자식이 결국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식에게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아서 부모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충족될 때보다 어긋날 때 훨씬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현명한 부모님들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선택은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미안해지지 않기 위해 내 하루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다짐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가 굴러가게 만드는 방법, 그 현실적인 준비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픈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평범한 하루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마음가짐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집 안의 동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하면 건강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 건강은 관리의 문제보다 사고의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넘어지면서부터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집 안에서의 낙상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 잠깐 미끄러질 때, 물 한 컵을 가지러 나오다 발을 헛디뎠을 때 익숙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의 시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살아본 분들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구의 위치, 물건을 꺼내는 높이, 바닥의 상태, 불을 켜는 동선까지 모든 것이 편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지의 문제가 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머리 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깊이 굽히거나 발끝을 들고 손을 뻗는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허리 높이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위치가 가장 안전합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나 러그도 한 번은 꼭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미끄럼 방지 역할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는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작은 단차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더라도 바닥은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혼자 사는 노후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침대 옆에는 한번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필요한 물건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 자주 먹는 약, 전화기, 안경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불안을 키우는 준비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 찾으러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은 괜히 서두를 때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안의 동선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은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불은 한 번에 켜지도록 배치하고 자주 다니는 길에는 불필요한 가구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밤에도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정리들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집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몸이 불안하면 마음은 그보다 먼저 지칩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의 움직임이 편해지면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작은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복잡하면 사람은 쉽게 지치지만 단순해지면 하루는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후의 준비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랍 하나, 바닥 한 칸, 자주 쓰는 물건 위치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집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혼자 사는 노후에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집 안 구조가 조금씩 안정되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건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해지지 않는 방식, 그 관계의 구조에 대해 다음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연락 자주 안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가끔은 내 안부를 누군가 먼저 물어봐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락 문제는 노후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흔듭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다가도 왜 이제야 왔을까? 괜히 생각하게 되고, 며칠 소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저런 상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은 연락이 적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락의 기준이 없어서 생깁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자주 오가는 연락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에서 중요한 건 연락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연락의 형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연락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약속된 연락은 마음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매일 긴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통화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짧아도 규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짧게 안부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괜찮아? 응, 오늘도 잘 지냈어. 이 두 문장만 있어도 사람은 하루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됩니다. 연락이 짧아지면 할 말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연락이 짧고 가벼워질수록 부담은 줄고 연결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가 아닙니다. 서로 언제쯤 안부를 확인할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꼭 자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연결은 한 방향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 한 명, 동네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대단한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인사 나누는 정도, 안부를 한마디 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며칠 연락이 없으면 한 번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사는 삶은 훨씬 덜 무섭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부담이 아니라 역할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관계 안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연락을 줄인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입니다. 자주 연락할수록 서운해질 기회도 늘어납니다. 왜 이 말에는 답이 없지? 왜 저 톤은 무심하지? 괜히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형태를 단순하게 만들면 이런 오해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만날 때는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연락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불안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연락의 리듬이 생기면 하루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없을 거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연락의 구조가 잡히면 사람은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건 마음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서는 결국 마음의 안정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돈이 없어서 불안해지기보다는 얼마가 나갈지 몰라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들어서면 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서라기보다 괜히 말 꺼냈다가 마음이 더 불편해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서 돈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돈 욕심 부릴 필요 있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문제는 더 벌지 못해서 생기기보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데서 더 자주 시작됩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도 다음 달에 얼마가 나갈지 모르면 사람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갑자기 생기는 생활비까지 예상되지 않는 지출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재정 관리는 돈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꼼꼼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쓰지 않으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 비용들, 예전에 가입해 두고 내용도 잘 모르는 보험들, 이걸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불안해질까봐, 혹시나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줄여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통신 요금이 조금 줄어들고 쓰지 않던 구독이 사라지고 보험료가 가벼워지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기보다 숨통이 트였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이 느낌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정 지출이 줄어들면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지, 잠깐 나갔다 올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이 선택의 여지가 노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돈이 부족해서 약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상태가 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돈은 사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불안을 낮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불안이 낮아지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쩌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달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돈은 준비하기 어렵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이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건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삶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돈 때문에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정말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재정은 액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다음 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구조가 조금씩 정리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아프지 않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건강 이야기는 늘 따라다닙니다. 어디가 아프다, 검사 결과가 어떻다, 약을 하나 더 늘렸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노후에는 아프지 않게 사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에서 진짜 문제는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의 기준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혼자서 하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며칠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병, 같은 통증이라도 회복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큰 병이 생겼을 때보다 작은 사고 이후입니다. 넘어졌는데 예전처럼 몸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일상은 급격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 관리는 병을 막는 관리가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관리여야 합니다. 기능이라는 말은 대단한 체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양말을 스스로 신을 수 있는지, 잠깐 외출했다가 무리 없이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기능이 유지되면 사람은 혼자서도 하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운동의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힘을 과하게 쓰는 운동보다 매일 끊기지 않는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몸을 한번 썼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점심 무렵에는 집 안을 정리하며 일부러 몸을 조금 더 쓰기,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기, 이렇게 나누어 움직이면 몸의 부담도 적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돌봤다는 감각이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날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저녁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움직인 날에는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이 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에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마음의 힘도 달라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병원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프면 몰아서 가는 방식은 혼자 사는 노후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피하고 참다가 더 큰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겁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 내과나 정형외과를 정기적으로 들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혈압, 혈당, 관절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큰 고비를 앞당겨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힘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귀찮아서 거르고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다 보면 몸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노후의 영양 부족은 눈에 띄지 않게 근력을 먼저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따뜻한 국물 하나, 이 정도만 지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잘 차린 밥상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식사가 노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움직임은 더 필요합니다.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 수중 운동, 관절의 부담을 주지 않는 스트레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혼자서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으로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불안해집니다. 이제 몸이 조금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삶을 지탱해 주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롭다고 느끼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한 하루가 계속되는 순간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가끔 너무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외로움을 호소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하루가 아무 흔적 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일정 맞출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날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은 몸이 아플 때도 돈이 걱정될 때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이 되는 날이 계속될 때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친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관계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보다 오늘도 얼굴을 봤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마트 계산대에 서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사를 꼭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새로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노후의 관계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일을 하러 나가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시간에 신문을 읽고 시장에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장을 보고 산책로를 늘 비슷한 시간에 걷는 것. 이렇게 반복되는 동선 속에서 얼굴이 익어가고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가 오갑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노후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관계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모임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쁘고 좋지만 금방 지치고 그러다 다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후의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편할수록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 피곤해지는 관계, 불평과 비교가 많은 자리,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드는 만남은 조용히 줄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얼굴을 아는 몇 사람, 가끔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연결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관계는 기쁨을 주기보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매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오늘 나를 알아보는 얼굴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유지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사람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아주 얇은 실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도 말고 아예 놓아버리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이 노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제 사람과의 연결이 조금은 안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자식을 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편해질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오해부터 생깁니다. 자식을 멀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오래 편안해질 수 있는 거리를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런데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 생각이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지 못한 채 관계만 유지하려다 서로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부모는 서운해지고 부모의 기대를 느끼면 자식은 미안해집니다. 이 구조 안에서 누구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의 위치입니다. 요즘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두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챙기겠다는데 왜 굳이 혼자 사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순간 내 생활의 리듬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 잠드는 리듬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고집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을 한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관계에 규칙을 만듭니다. 자주 보는 대신 정해진 때에 만나고 길게 붙어 있기보다
짧고 반가운 만남을 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 한 달에 한 번 식사, 급한 일이 아니면 서로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예민해지지 않고 짧은 만남이 오히려 더 기다려지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사랑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사랑은 오래 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생각을 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식이 더 생각나더라고 말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말 아프면 어쩌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개입해야 할 상황을 최소화하는 준비입니다. 요양보험, 돌봄 서비스, 동네 병원과의 연결, 비상 연락 체계,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면 자식에게 부탁이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의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도 되고 나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부모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노후에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삶 전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만남 하나하나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자식을 잃는 삶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노후는 비로소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기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후에 정말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일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답이 조금은 분명해졌을 겁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삶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외롭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미안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지금부터 해두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제안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집 앞을 잠깐만 걸어보시고 이번 달 안에 고정비를 한 번만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아빠는 괜찮아. 그 말은 괜찮은 척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노후를 가장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작은 선택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